이 말씀 들어보면 이제 코스피 부담이 좀 커질 것 네. 같은데 밸류에이션 레벨업 뭐 어렵겠죠. 1, 4분기 뭐 실적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커졌다는 게 지수도 지금 2,400, 2,500에 근접한 거.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 근접해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12개월 선행 PR을 보면 13배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1월 27일 날 2,480을 넘어섰었는데 그보다 높지 않았는데 밸류에이션 확 튄 거죠.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익 전망이 계속 떨어짐으로 인해서 시장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수가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14배, 15배를 가든지 아니면은 실적 전망이 막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초중반에는 뭐 채권물리도 받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 원달러율, 달러 인덱스도 더 반등 시도가 높아진다고 본다면 밸류에이션 확장은 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관건은 이익 전망이 얼마나 돌아오느냐인데 이게 또 1, 4분기 실적이랑 또 맞물려 있어서 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익 전망을 봤더니 그냥 1, 4분기 실적 시즌이라서 1, 4분기 실적만 좀 안 좋으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반영을 하면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최근 시장을 보면은 프리어닝 시즌, 그러니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어닝 시즌만으로도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분기별 이익 전망치가 다 떨어지고 있고요. 연간 그리고 내년 24년 이익 전망치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되살아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 그동안에는 반도체만 안 좋다라고 했었지만 최근 업종별 흐름을 보면 조선, IT 하드웨어, 호텔 레저, 에너지, 뭐 화장품 의류, 제약 바이오, 화학 뭐 할 것 없이 뭐 한 6개 업종을 빼고 20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이익 전망이 내려가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시장의 기대는 많이 내려왔고 눈높이 많이 조정된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코스피 영업이익률인데 이것만 보면 와 코스피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23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5.3%입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평균이 7.8%고요. 2.5%포인트나 낮아져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반도체는 1분기, 2분기까지 적자가 예상되는 사학이라서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 코스피 영업이익률을 보면 6.4%. 2011년 이후 평균 6.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3분기도 그랬고 4분기도 그랬고 2011년 평균을 하회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23년 1분기 전망치가 평균보다 높다? 이건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과정을 거칠 거고 그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본격적인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업종들도 있고 좀 안 좋은 업종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13배를 넘어 14배, 15배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익 전망이나 펀더멘탈 흐름으로 뭐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기 어렵다면 시장은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조정 가능성 말씀하시고 특히 전반기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뭐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2,450 이상에서 뭐 잘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뭐 비중이 많지 않다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밀릴수록 더 사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즉 이번 조정은 사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한 20, 30%라도 현금화를 해서 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모아나갈 수 있는,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좀 유동성을 만들어 놓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4월 초중반까지는 좀 2200선, 2300선을 깨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좀 밀릴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300 초반에서는 뭐 10%, 2300이 깨졌을 때는 뭐 20%,
2300 중반대 왔을 때는 뭐 30% 이런 식으로 비중을 점점점 더 늘려가는 피라미딩 전략을 펼쳐 나가시다가 이제 2300을 넘어서는 다시 2200대 갔다가 2300을 다시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저희는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외의 불확실성 변수, 예를 들어서 미국 예산안이라든지 부채 한도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금융기관이 부도 리스크, 이런 것들이 툭툭 불거져 나와서 언더슈팅이 나오고, 이 와중에 뭐 지금 대차장고가 많이 신용장고가 많이 늘었는데 반대 매매로 인한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들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성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시장의 기대가 이만큼이고 현실이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하는 데 따른 조정이지, 작년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뭐 레벨 다운되었던 그림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접근을 하시되 2400 이상에서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 시 매수 네. 강조하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근데 무슨 말이냐면 차별화된 모멘텀이, 펀더멘탈 쪽에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변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먼저 중국을 보여드리면요,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건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위의 그림 뭐냐면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인데 지난 2월 달에 뭐 전부 다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3월 달 지표도 서비스업 지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제조업 지표는 좀 둔화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양호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은 실물 지표들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달까지 누적된 지표들을 보면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반전을 했고, 산업 생산, 유동성 증가율, 그리고 투자 지표 모두 다 2월보다 3월이 나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가 돌아선다, 그것만으로도 한국 증시에는 좀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수출이 좋아집니다. 네. 최근 한국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돌아섬으로 인해서 저는 한국 수출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 회복, 한국 수출 개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경기 회복세가 좀 이제 완연해 보인다는 네.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1일 발표된 수출 뭐 안 좋은. 네. 이 아직 뭐 어떻게 뭐 온도에 이 뭐 불이 안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진짜 안 좋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1일,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 3월 수출은 551억 달러 정도가 돼서 전년 대비 13.6% 감소됐는데, 블룸버그가 예상했던 마이너스 16%보다는 좀 양호했습니다. 근데 일평균 수출을 보면 마이너스 17.2%로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수출이 더 급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하고 반도체 수출 또한 좀처럼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고, 중국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와, 수출 진짜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액입니다. 금액.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모멘텀을 볼 수 있지만 작년에 2022년 3월 달, 4월 달에 워낙 높은 수치가 찍혀 있으면 여기가 아무리 개선돼도 이게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출 데이터, 금액 데이터를 봤더니 중국, 그러니까 한국 전체 수출 금액이 1월을 저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463억 달러, 2월 달에 501억 달러, 3월 달에 551억 달러. 레벨로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 10월, 11월보다 좀 높아지는 그림이죠. 특히 반도체하고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는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금액을 보면 1월 달에 60억 달러, 2월 달에는 59.7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3월 달에 88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확 튀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2022년 4분기보다는 좀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은 1월을 저점으로 수출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3월 달에는 다시 1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은 계속 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액 자체의 흐름들은 1월 또는 2월을 최악의 시점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월, 5월로 지나가면서 특히 중국 경기가 좀 더 회복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좀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무역 적자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액수는 좀 늘고 있고 또 반도체가 특히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향후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대해도 좋아요? 어떻습니까?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물론 3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데 반도체 경기 또한 중국 변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요. 무선통신기기, 그러니까 핸드폰이 50.1%로 대중국 수출, 중국 노출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이 석유화학, 그 다음이 디스플레이, 그 다음이 컴퓨터. 그러니까 IT 업황이 중국 경기에 좀 좌지우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3월 달에 급증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도 저는 아무리 늦어도 2분기 중에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지표를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나 가격 데이터들을 볼 수 있거든요. 최근 4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2023년 1분기에도 18.9%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더 급락을 하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락폭도 크긴 하지만 과거 흐름들을 보면 4분기 연속 가격이 급락한 뒤에는 좀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추세 반전을 했었기 때문에 2분기 중에는 반도체 업황이나 가격 데이터들이 좀 바닥을 잡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올해 1분기가 실적 저점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지금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들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 1분기하고 2분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분기가 저점일지 2분기가 저점일지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근데 다시금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이제 2분기가 시작됐죠. 자, 그러면은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것과 달리 2분기가 실적 저점이라고 본다면 주가는 어디서 바닥을 잡을까요? 어쩌면 바닥을 통과했거나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 흔히 선행한다고 얘기할까요? 네, 선행한다는 거고, 또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익 전망을 보면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러니까 2분기를 지나면 좋아진다라는 그림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 흐름들은, 그리고 반도체 주가 흐름들은 저는 등락은 있겠지만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을 때 잘 사면 좀 괜찮지 않겠나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그래 사면 좀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올해까지는 조금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레벨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2200 밑에서 막 계속 움직이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뭐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2600, 700선 정도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저는 24년을 되게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요번에 잘 모아놓으시면은 뭐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24년, 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기도 하죠. 뭐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뭐가 좋아지는 거냐? 일단은 여기 GDP 성장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피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글로벌 경기 저점은 통과하는데 국가별 지역별로 저점 통과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중국은 4분기에 저점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1, 2월, 3월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시차가 있어서 한 2분기 정도 저점을 통과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은 3분기, 미국은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이렇게 경기 저점이 뭐 다르다 보니까 올라오기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24년 흐름이죠. 24년 흐름을 보면은 미국도 돌고 유럽도 돌고 한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경기 레벨을 유지하고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으로 24년부터 들어가서 그동안 아예 없었거든요. 경기 방향성 자체가 우하향이었던 것들이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을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물가가 좀 레벨 다운됨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무슨 금리 인하냐? 연준은 이미 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강하게 들어온 것도 있지만 점도표와 경제 성장을 전망을 비교해서 보면은 점도표는 23년이 5.1, 24년이 4.3, 25년이 3.1.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림입니다. 왜? 물가가 잡히면 또 다른 의미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미국 중앙은행은 아직까지 2.5%를 좀 합리적인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5%대 물가는 5%대 기준금리는 물가를 잡기 위한 좀 강한 조치지 여기서 오래 머물 생각은 없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 경기까지 회복되게 된다면 투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더없이 좋은 투자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렇게 되면은 채권 금리는 하향 조정될 거고 하락할 거고 우하향할 거고 그리고 달러도 좀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기준금리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이 좀 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은 25bp 금리 인상했는데 유럽은 50bp 금리 인상했습니다. 예. 그냥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매파적인 쪽이 좀 통화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통화정책만으로 이미 유로 강세, 달러 약세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경기적인 측면이죠. 경기적인 측면은 올해 2분기를 정점으로 이제 유럽이 좀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신흥국 증시, 특히 먼저 경기 저점을 찍은 신흥 아시아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에는 경기든 실적이든 우하향하는 그림이었는데 앞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 이익 증가율 전부 다 지금까지 흐름과 정반대 흐름들이 올해 빠르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고 2분기부터는 좋아지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4월 초중반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펀더멘탈, 경기, 실적, 금리, 달러 이런 방향성을 보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23년도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24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레벨을 좀 열어놓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향성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로 이해했어요. 네. 그럼 뭐 어떤 것들이 그 좋은 방향을 탈까요? 제가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코스피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보시면 향후 시장 흐름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1월, 2월, 3월 증시 흐름들이 향후 추세 반전했을 때의 예고편, 축소판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좋아지는 업종들의 완전히 쏠림 현상들이 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어가고 등락을 보일 때는 순환매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주도주가 부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1분기 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다 뜯어봐도 이 업종들의 재정도 쏟아지고 있고요. 집중되고 있고요. 법안, 육성하기 위한 법안, 정책,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만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 3월에도 이들 업종에서 불쑥불쑥 움직이면서 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반도체 법안, 유럽은 반도체 이니셔티브, 중국은 반도체 굴기,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도 미국은 IRA 법안, 그리고 유럽은 리파워 EU, 중국은 보조금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고 있죠. 방사는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국방비 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인터넷은 중국 쪽에서의 규제 완화가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좋아지는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정책 동력, 그리고 재정 동력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이 이들 업종이라서 저는 이들 업종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2016년, 17년 케이스가 어땠냐면 코스피는 2년 동안 26%가 올랐는데 반도체 지수 자체가 100% 넘게 올랐습니다. 이때도 2016년 상반기에 하이닉스 적자 간다 아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투자를 줄였거든요.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이제 수요가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업황은 턴하고 가격은 턴하면서 실적도 올라왔던 그림이죠. 여기에 2017년 하반기부터는 뭐 서버라는 새로운 수요가 붙어주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흐름이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실적이나 업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더 줄이겠죠. 투자를 더 줄인 만큼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림이라서 시장의 기대는 이미 23년 하반기부터 실적은 돌아서고 24년에는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전망치가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17년의 특징은 소수 업종이 시장을 전부 다 끌어갔다라는 겁니다.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은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 딱 8개만 좋았고요. 18개는 시장보다 못했고 10개는 코스피가 26% 오른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림을 보여줬던 데에는 리플레이션 사이클과 성장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었지만 실적이 완전히 업종별 수익률을 차별화시켰거든요. 이익 개선 기여도와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수익률을 보면은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들이 수익률이 완전히 갈린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입해서 24년치를 반영을 해서 보면 뭐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은 게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화학, 조선, 자동차, IT, 가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은행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동력, 재정 동력이 들어오는 업종들과 실적 개선 업종들을 이렇게 좀 교집합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방산, 신재생 에너지가 좀 피킹이 되고 교집합으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방향성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쭉쭉 뻗어가는 그림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소수 업종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부각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업종,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방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잘 지켜나가는 게 아마 이번 상승 추세에서의 전략적인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화상 입을 것 같은데. 네. 이 2차전지 자동차 우리 이제 상당히 1분기에 좋았던. 네. 이 지금 어떻게 보세요? 좋아질 겁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주가 흐름들 보면 너무 뜨거운 것이 아닌가. 뜨거운 주가를 갑자기 잡으려고 하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면 품목별 수출 데이터가 있거든요. 일단 자동차는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차전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2022년 12월 고점, 2022년 8월, 9월 고점보다 낮은 수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그림이거든요. 뭐 물론 광물 쪽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 체결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마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2, 3월 달까지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펀더멘탈이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일정 부분 되돌림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 싸게 됐을 때 접근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하고 인터넷을 먼저 보고 2차 전지와 자동차는
조금 4월 중순 실적을 확인하면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단기 조정 국면에서 네. 틈새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틈새 전략이요? 좀 관심 가질 만한 건 뭐 있습니까? 쉽지 않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소수 업종들이 올라간 만큼 이 수익률 갭을 메우는 것만으로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틈새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3월 그리고 1분기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인데요. 너무 많아요. 코스피보다 못했던 업종들이. 아마 이들 업종 중에서 툭툭 튀어가는 그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뭐 은행 쪽이겠죠. 워낙 부진했다 보니까 좀 반등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채권 금리가 반등하고 그럴 때는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고육이나 운송 같이 중국 경기가 회복되거나 중국과의 경기 민감성이 높은 업종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그림이 뭐냐면은 저희 퀀트애널리스트가 팩터 분석을 해서 소외된 업종들 중에서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 드렸는데, 여기에 운송, 은행, 화장품, 의류, 그리고 뭐 에너지, 이런 업종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들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수 있대. 얘네들을 가지고 큰 수익을 거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차별적인 반등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종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4월 전망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